지금 미국 전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50억 달러짜리 계약 하나 때문에 언론이 연일 화염에 휩싸이고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심지어 매국행위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한국을 지지하던 에너지 기업 수석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한국을 지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캐서린 오웬스입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스타 에너지의 수석 부사장이죠. 30년 넘게 에너지 업계에 몸담으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왔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 LNG 시장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어요. 제가 직접 기획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거대한 액화 플랜트들이 24시간 돌아가며 전 세계로 LNG를 공급하고 있죠. 이걸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산한 LNG를 실어 나를 선박이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는 LNG선을 건조할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항공우주, 반도체, IT에서는 세계 최고인 우리가 LNG선만큼은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오늘 아침 맨해튼 53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뉴욕 전경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세 개의 두꺼운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의 메가오션 조선소, 일본의 야마토 조선소, 그리고 한국의 한월 조선. 전 세계 LNG선 시장을 뒤흔들 이 계약의 향방을 결정할 문서들이었죠. 캐서린, 이번 결정이 우리 회사 향후 20년을 좌우할 거야. CEO 존슨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의 LNG선 건조 프로젝트. 미국산 LNG를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였어요.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LNG는 세계 최고로 뽑아내는데 그걸 실어 나를 배는 왜 못 만드는 거야? 존슨 CEO의 한탄이 이해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LNG를 생산하는 나라가 그것을 운송할 선박 기술은 전무하다니. 먼저 중국 제안서를 펼쳐봤습니다. 메가오션의 가격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경쟁사보다 30% 가까이 저렴했죠. 하지만 제가 에너지 업계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너무 싼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일본 야마토의 제안서는 두께부터 달랐어요. 120년이 넘는 조선업 역사를 자랑하며 장인 정신을 강조했죠. 안정성은 검증됐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통도 좋지만 비용 효율성은 어떨까?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한월 조선 제안서였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내세웠지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의 어중간한 위치 아닌가요? 가격은 중국만큼 싸지도 않고 전통은 일본만큼 오래되지도 않고 과연 한국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선박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결심했어요. 제안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50억 달러짜리 계약인데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시아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메가오션, 일본 요코하마의 야마토, 그리고 한국 울산의 한월 조선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계획이었어요. 한국 그 선업체들이 정말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할 만한 수준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공정한 기회는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하이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업무 출장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누가 미국의 LNG 패권을 뒷받침할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작된 거죠.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메가오션의 환영 행사가 시작됐어요. 빨간 카펫, 화려한 꽃다발, 그리고 20명이 넘는 임원진들이 일렬로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제 옆에 있던 기술 자문 앤서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단 예의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캐서린 부사장님, 환영합니다. 리 부사장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조금 요란했지만 나쁘지 않은 첫인상이었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길에서 본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메가오션 조선소에 도착해서 본 시설 규모는 그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축구장 몇 개를 합친 만한 건조 독에서는 수십 척의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우리 메가오션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연간 2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어요. 리 부사장의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설만 보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앤서니가 핵심 기술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과 시스템의 구체적인 효율성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기술이라 구체적인 수치는 화물창 단열 소재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는지요? 저희가 최고 수준을 보장합니다.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앤서니가 제게 눈빛을 보냈어요.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는 뜻이었죠. 화려한 시설과 저렴한 가격 뒤에 숨겨진 기술력의 실체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틀 후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 요코하마에 도착했어요. 중국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조용하고 정돈된 환경, 그리고 깍듯한 예의를 갖춘 직원들. 야마토 조선소에서 본 공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의 장인이 정성스럽게 용접하고 조립하는 모습에서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 느껴졌죠. 앤서니도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용접사는 30년 경력입니다. 이분이 만든 용접부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하지만 앤서니가 최신 기술에 대해 물어보자 다나카 사장의 답변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사람의 손이 만드는 품질을 기계가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지만 앤서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나중에 둘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말했죠. 품질은 좋지만 효율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024년에 이런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야마토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일본의 안정성,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뭔가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토머스 깁슨이었어요. 미국 애틀랜틱 조선소의 고문이자 조선업계의 거물 로비스트죠. 캐서린 부사장님께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과의 거래는 우리 미국 조선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면서까지 굳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Buy American 정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여준 앤서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토머스 깁슨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 압력보다는 우리 회사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앤서니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아. 중국만큼 싸지도 않고 일본만큼 전통이 있지도 않고.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적어도 공정한 기회는 줘야겠죠.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서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토머스 깁슨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지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과연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늘도선 해외사업부 김대호 부장이었어요. 중국의 요란한 환영 행사나 일본의 격식과는 달리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쪽 분이 기술 자문이신가요? 김대호 부장이 앤서니를 보며 물었어요. 앤서니가 자기소개를 하자 그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해양공학 전문가시군요.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우리도 배울 게 많거든요. 3시간을 달려 울산에 도착했을 때 저와 앤서니는 동시에 말을 잃었어요. 한월 조선소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중국 메가오션이 그토록 자랑하던 시설이 이곳에 비하면 정말 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앤서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캐서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거대한 건조독이 바다와 이어져 있고 그 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레인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축구장 20개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공간에서 수십 척의 LNG선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스마트 야드라고 불리는 자동화 시설을 본 순간 저희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정밀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앤서니가 흥미롭게 지켜보더니 기술진에게 질문했어요. 로봇 용접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보다 10배 이상 정확해요. 오차 범위가
0.1mm 이내거든요. 앤서니의 눈이 커졌어요. 20년 넘게 해양공학 분야에 있었던 그도 이런 수준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죠. 김대호 부장이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조선소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모든 작업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건조 과정을 시뮬레이션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정말 미래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앤서니가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에서 들었던 전통 방식 얘기가 갑자기 구식으로 들리네요. 다음날 LNG선의 핵심인 화물창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LNG를 저장하는 탱크 내부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정말 압도됐어요. 앤서니가 기술적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극저온 소재의 구성, 단열 효율, 안전성 검증 과정까지. 모든 질문에 대해 한국 기술진들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중국에서 영업비밀이라며 회피했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제액화 시스템 효율이 정말 30% 향상됐나요? 앤서니의 질문에 기술진이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대호 부장이 던진 질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한국이 LNG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앤서니가 먼저 답했어요. 30% 정도? 대형 LNG선 시장에서 70% 이상입니다. 저와 앤서니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세계 바다를 다니는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만든 거라니. 앤서니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말 몰랐는데 기술적으로도 이해가 되네요. 중국은 아직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고 일본은 혁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서 밀렸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모두 이해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앤서니가 말했어요. 캐서린,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중국이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네. 자동화 수준, 디지털 기술 활용, 그리고 핵심 기술의 독자성까지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어요. 앤서니의 전문적인 분석을 들으니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내일 더 깊이 있는 기술을 볼 생각을 하니 정말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간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었어요. 저와 앤서니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월 조선과의 계약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캐서린, 이번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기술력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앤서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JFK 공항에서 휴대폰을 켜는 순간 메시지와 이메일이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모두 한국 계약 추진 소식을 들은 반응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토머스 깁슨의 강력한 항해 이메일이었어요. 캐서린 부사장님의 무책임한 결정이 미국 조선업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즉시 한국과의 협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언론 보도가 시작됐어요. 토머스 깁슨이 움직인 게 분명했습니다. 스타 에너지, 미국 일자리 외면하고 한국 선택하나? 한국 조선소, 과거 납기 지연으로 막대한 손에 초래한 전력 있어.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해외 발주 추진. 모두 근거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조선소의 납기 지연 전력이라는 건 완전한 허위 정보였거든요. 이틀 후 회사 앞에서는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켜라. Buy American, Buy American. 피켓을 든 시위대들이 스타 에너지 건물 앞을 가득 메웠어요. 토머스 깁슨이 조직한 시위인 게 뻔했지만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CEO 존슨이 제 사무실로 급히 찾아왔어요. 캐서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야? 주주들이 난리가 났어. 존슨, 이건 명백한 허위 선동이에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검증됐거든요. 그래도 여론이 이런데 정말 한국으로 가는 게 맞아? 존슨 CEO의 목소리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그도 정치적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앤서니와 맨해튼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캐서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토머스 깁슨이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가 본 건 분명해.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최고였잖아.
맞아요. 그런데 정치가 기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앤서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머스 깁슨이 주요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대서특필됐거든요. 스타에너지의 캐서린 오웬스 부사장은 미국의 국익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50억 달러를 넘겨주면서 우리 애틀랜틱 조선소 같은 미국 기업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매국 행위입니다. 매국 행위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정말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큰 압박이 찾아왔어요. 스타에너지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된 거였습니다. 캐서린, 이 상황에서 정말 한국과 계약을 밀어붙일 건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이사진들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모두 토머스 깁슨의 압박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고 온 것은 분명합니다. 기술력, 효율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고였어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결국 잠시 계약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맨해튼 사무실에서 홀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압박과 싸워가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답이라는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토머스 깁슨의 압박은 계속됐고 언론의 공격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월조선 미국 지사 최우진 이사였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스타에너지 사무실에서 최우진 이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의 첫마디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최우진 이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월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30년째 LNG선만 만들어 온 장인이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도 절대 새지 않는 완벽한 용접을 하는 모습. 밤새워 연구해서 제액화 시스템 효율을 30% 향상시킨 젊은 엔지니어의 열정적인 모습.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최우진 이사의 말에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일본에서 본 장인 정신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결합된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그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월조선의 CEO가 직접 미국에 와서 이사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CEO가 직접 온다고요? 그만큼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앤서니와 상의했어요. 그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기술력을 보여주면 이사진들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토머스 깁슨의 반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진실이 이길 거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 더 싸워보기로. 한월조선 CEO의 미국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토머스 깁슨의 압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그 진짜 기술력을, 그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싶었거든요. 모든 걸 걸고 한 번 더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월조선 CEO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토머스 깁슨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언론에서는 한국 로비에 굴복하는 스타에너지라며 연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사회 당일이 왔습니다. 한월조선 이강민 CEO가 직접 스타에너지 본사에 도착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캐서린 부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강민 CEO의 첫 인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15명의 이사진 모두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토머스 깁슨의 압박에 흔들린 게 분명했어요.
이강민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을 만듭니다. 그는 한월조선의 역사부터 시작했어요. 60년 전 아무것도 없던 갯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 최고 조선소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줬습니다. 특히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와 거북선 그림으로 영국에서 선박 건조 자금을 빌려온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한국 조선업의 DNA입니다. 그 다음 보여준 기술 데이터는 압도적이었어요. 대형 LNG선 시장 점유율 70%, 제과 시스템 효율 30% 향상,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완벽한 품질 관리. 모든 수치가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사진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기술 담당 이사인 로버트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납기는 확실히 지킬 수 있나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강민 CEO의 확신에 찬 답변에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에 이강민 CEO가 보여준 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월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영상이었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완벽한 LNG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인들과 엔지니어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기술과 정성, 그리고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이사회실은 조용해졌어요. 이사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존슨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겠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만장일치로 한월 조선과의 계약이 승인된 거였습니다. 이사진들은 이강민 CEO의 진정성과 한월 조선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완전히 설득당했어요. 특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DNA라는 메시지가 큰 감동을 줬다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발표되자 토머스 깁슨의 허위 선동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오히려 스타에너지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편견을 이겨내고 진실을 선택한 결과였거든요. 한국의 진짜 기술력이 마침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어요. LNG선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울산에 도착하니 김대호 부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특별한 곳에 데려가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차로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월조선 역사관이었어요. 회사의 출발점을 기념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모든 시작이었어요. 김대호 부장의 안내로 들어간 전시관에는 60년 전 한국조선업의 출발점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었어요. 1960년대 아무것도 없던 갯벌 사진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선박을 건조하던 모습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만남을 재현한 디오라마였어요. 조선소 건설을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며 영국으로 떠나던 그 순간의 모습이었죠. 정말 500원짜리 지폐로 돈을 빌려온 게 맞나요? 앤서니의 질문에 김대호 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 조상들이 철갑선을 만들었으니 우리도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죠. 그 옆에는 당시 영국 은행가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다음 코너에서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조선업을 일으키겠다는 꿈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전시관 벽면에 크게 쓰여 있는 이 문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김대호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외국 기술자들이 한국인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던 정신. 그래서 지금의 한국조선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견시 코너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을 건조하는 최첨단 기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한국산 선박들의 모습. 60년 전 갯벌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선조들의 위대한 정신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캐서린 부사장님도
그런 정신의 연장선에 계신 거예요. 김대호 부장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정신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앤서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네. 앤서니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사업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한월도선이 건조한 첫 번째 LNG선 스타 엔터프라이즈5가 드디어 미국 루이지애나 해안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항구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나타난 거대한 선박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길이 300m가 넘는 LNG선이 천천히 접안하는 모습을 보니 3년 전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옆에 서 있던 앤서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거든요. 선박이 완전히 정박하고 나서 선장이 내려왔어요. 한국인 선장이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캐서린 부사장님, 약속대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선박이 이제 미국의 LNG를 전 세계로 실어나르게 될 거예요. LNG 하역 작업이 시작됐어요.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 가스가 안전하게 육상 저장 시설로 이송되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제액화 기술 덕분에 운송 중 손실도 거의 없었어요. 효율성이 정말 대단해요. 예상보다 5% 더 좋은 결과네요. 기술진의 보고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우진 이사였습니다. 캐서린 부사장님, 축하드려요. 성공적인 첫 항해였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완벽했어요. 한국 기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미양국 정부가 K조선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부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라니요? 한국의 도선 기술을 미국에 이전해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예요. 캐서린 부사장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최우진 이사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양국의 미래 협력으로 이어진 거였죠. 이제 한국은 미국 조선업의 위대한 파트너가 될 거예요.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스타 엔터프라이즈5가 석양을 받으며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배가 앞으로 20년간 미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문득 3년 전 생각이 났어요. 한국을 어중간한 위치라고 여겼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앤서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캐서린,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더욱 확고해질 거야. 그날 저녁 호텔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스타 엔터프라이즈5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바다로 나가서 한국에서 만든 또 다른 LNG를 실어 나르겠죠. 저는 생각했어요. 편견을 깨는 것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내는 기적에 대해서.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에너지가 만나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이 순간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드넓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LNG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희망의 배처럼 보였어요.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선택한 용기 있는 여성의 이야기였는데요. 캐서린의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서서 두 나라를 잇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큰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소중한 기회는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